아침에 헬스장을 가보면은 열심히 뛰고 열심히 걷고 계시는 그런 중년 여성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살 절대 안 빠져요. 아무리 유산소 운동만 죽어라 열심히 한다고 하셔서 살이 빠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살이 모든 경우에 다 안 빠진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이 중년 여성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될 경우에 살이 생각보다 안 빠지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중년 여성분들은 이 연령의 특징상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시기입니다. 다이어트 초반에 체수분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체중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 자체를 오랜 기간, 장기간 유지하게 되실 경우에는 근육을 소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체중 감소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체중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 중년이라는 시기에는 특히나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맞이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절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예전이랑 비슷하게 활동하고 예전이랑 비슷하게 운동을 했는데 좀 더 관절이 빨리 피로감을 느끼고 통증도 자주 오게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골밀도 자체가 잘 줄어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병률도 훨씬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관절 건강 자체가 악화될 수 있는 시기인데 너무 무리하게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게 되실 경우에는 약해지는 관절을 더 가속화시켜서 관절염이나 연골 약화 등을 좀 더 빠르게 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다이어트라는 거는 근육량은 잘 유지되고 혹은 좀 더 늘어나고 이제 체지방만 쏙 잘 빠지는 건데, 이렇게 사실은 체지방이 잘 빠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동을 30분 이상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옆에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숨이 조금 차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체지방을 감량하시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여성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체력상 이런 중강도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하시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설프게 운동하시게 되면 사실은 체지방을 연소하지는 않았고 당연소 정도만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하시고 나서 되게 허기지고 배고파서 실제로 내가 운동한 것보다 더 먹게 되는 상황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살은 안 빠지더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40대 이상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족도 있고 이래서 내가 내 식단만을 차려 먹기는 힘든데 내가 식단도 잘 못 차려 먹는데 운동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을 빼란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 여성분들이 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바로 반찬 먹지 말기입니다. 탄수화물은 살찌는 거 라고 생각하셔서 밥은 조금 먹고 반찬을 많이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 여성분들 오시면 식사량을 체크하면 항상 식사량은 하루 한 끼, 반 공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식사량을 너무 적게 체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꼭 다시 되묻습니다. 밥은 별로 안 드시는데 반찬은 많이 드시죠?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찬을 많이 먹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 저희 집은 요리를 진짜 싱겁게 해서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 나이대 여성분들은 이제 대사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반찬 종류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자꾸 붓게 되고 염분이나 당분으로 인해서 간식은 오히려 더 당기게 되고 자꾸만 허기가 지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때문에 염분이나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반찬류, 양념류들을 많이 드시는 것들을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살이 빠질 수 있지만 그치만 이건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시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내가 숨만 쉬어도 소비가 되는 에너지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초대사량을 잘 유지를 하고 오히려 늘릴까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력 운동을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고 나면 이
이때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체중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바로 간식, 과일 먹지 않기입니다. 이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식사를 잘 챙겨 먹기보다는 더부룩하게 느껴지지 않는 칼로리는 조금 높은 그러한 자잘자잘한 간식들을 많이 챙겨 드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살이 주로 찌게 만들었던 주된 요인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영양소 자체가 많지가 않고 당만 높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체지방 전환이 잘 일어나는 음식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일도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과일 주스라든지 말린 과일을 드시는 거는 100% 무조건 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과일 안 먹으면 진짜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 블루베리라든지 라즈베리라든지 이런 종류의 베리류를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식욕 조절도 좀 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식사량이 점점 늘어나고 체지방 축적도 훨씬 더 잘 일어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라면 잠을 좀 더 잘 자기 위해서 낮에 햇볕을 보면서 산책도 하시길 권장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시는 거, 또 하나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몸을 충분히 이완할 수 있도록 반신욕을 하는 것들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은 것들을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아직 필요하지 않으면 저장을 시키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저장된 걸 꺼내서 쓰기도 하는 이러한 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대사 조절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이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에너지를 자꾸 축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체중이 좀 더 늘어나기가 쉬운 거고요. 이 대사 조절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체중이 좀 더 잘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대사가 원활하게 잘 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다이어트 한약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기본적으로 대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면서 땀이 나기도 하고 열이 나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아서 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 다이어트 한약은 호르몬 변화, 이거에 대응하는 것들에 굉장히 유리한데요. 특히나 이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가는 약재 중에 백작약이나 당귀 같은 것들은 여성 호르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약재들이에요. 백작약에 들어가 있는 파이오니플로린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다수 백작약을 꼭 사용해 드리고 있고요. 당귀는 에스트로겐이랑 유사한 효과를 내는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문제 때문에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당귀를 꼭 넣어드리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체중이 잘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40대 이후 중년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는지 그 부분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블로그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